안녕하세요. 조선대학교 원자력공학과 교수 송종순입니다. 오늘 원전 해체를 해체해보자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한 30년 이상을 방사성 폐기물 관리, 사용 후 해결료 관리를 주로 연구해왔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는 해체 분야를 한 8년 이상 연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체 선언항 평가라는 과제를 한수원 원자력 연구원과 공동으로 해서 실제로 우리가 취급해야 될 방사능 물질이 어느 정도 되는지 평가해 본 바도 있고, 특히 고리 1호기와 관련해서는 해체 전략 수립 과제를 한수원 용역으로 해서 수행해 본 바가 있습니다. 먼저 해체라고 하면은 우리가 쉽게 참치 해체를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제가 원전 해체를 오늘 이야기한다고 하니까 어떤 분께서 참치 해체만큼 재밌게 해달라, 맛있게 해달라는 주문을 해주셨는데, 간단하게 참치 해체와 원전 해체를 한번 먼저 비교를 해보고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치 해체를 하게 되면 이제 참치 회와 살과 그 다음에 뼈가 남게 되겠죠. 자, 원전 해체를 하게 되면은 방사성 폐기물하고 그 다음에 부지가 남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참치 해체나 원전 해체나 둘 다 해체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해체 전과 비교했을 때 해체 후가 어떤 이득이 있기 때문이겠죠. 참치를 해체하는 거는 참치 자체도 비싸지만은 그거를 해체해 가지고 부위별로 취급함으로 해서 훨씬 더 부가가치가 높아지고, 원전 해체 같은 경우는 원자력 발전소를 계속 운전하는 것보다 해체해 가지고 그 부지를 다시 원래 상태대로 만들어서 이거를 이제 부지 복원이라고 하는데, 부지 복원을 해 가지고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원전 해체가 되겠습니다. 참치 해체는 이제 참치를 잡아서 쉽게, 뭐 물론 이제 숙련된 전문가가 필요합니다만은 하면은 되지만은, 원전 해체라고 하는 거는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전문가가 필요하죠. 전문가가 필요한 가장 큰 이유는 여기가 방사능이 존재하기 때문이고,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해체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전문가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원전 해체를 하고 나면은 해체 폐기물이 방사성 물질로서 존재하게 되고, 이거는 이제 최종 처분을 거치게 됩니다. 먼저 해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해체 정의를 한번 내려보면은 주로 이제 규제 관점에서 정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원자력 발전소의 단계 중에 운전 단계, 그다음에 연구 정지 이후를 단계를 이제 해체 단계라고 정의를 할 수 있는데, 이런 단계를 각각 IAEA 같은 경우는 해체란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규제 관리에서 제외하는 그런 기술적인 조치와 행정적인 조치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미국 NRC 같은 경우는 해체란 시설이나 부지를 운영에서 제외하고 면허를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 단 여기서 이제 부지를 복원하는 상태가 잔류 방사능을 무제한적 사용으로 또는 제한적 사용 가능 농도까지 줄인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 복원을 한 이후에 부지를 어떤 식으로 활용할 것이냐에 따라서 잔류 방사능 수준을 이제 낮추게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해체를 어떻게 정했냐면은, 허가받은 시설의 운영을 영구 정지한 이후에 해당 시설과 부지를 철거하거나 방사성 오염을 제거함으로 해서 원자력 안전법의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기 위한 활동을 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규제 관점에서 원전 운전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정의가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원전 해체를 하는 이유는 좀 전에 제가 참치 해체와 비교했을 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해체 전과 해체 후에 어떤 이득이 발생하느냐 여부를 가지고서 한다 그랬는데, 꼭 그것만이 아니고, 그러니까 경제성뿐만이 아니고 또 다른 측면에서도 이제 이런 결정을 할 수가 있는데, 제일 첫 번째는 규제 관점입니다. 그래서 보통 1960년에서 80년대에 건설된 원전이 보통 인허가를 받은 기간이 이제 종료가 됨에 따라서 해체가 이제 단계로 접어드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경제성 측면입니다.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를 그대로 유지하는데 따른 그 비효율성 이런 것들 때문에 정지를 하게 되는 경우, 주로 이제 노후 원전에 이제 이런 거가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규제 측면, 경제성 측면뿐만 아니라 정책적인 결정에 의해서도 또 뭐 대표적인 탈원전 정책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 원전 해체가 결정되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과거에 있었던 뭐 큰 사고들, 체르노빌, TMI, 후쿠시마 원전 사고처럼 이런 중대 사고로 인해서 더 이상 원전 운전이 불가능할 경우 이제 해체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해체를 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전략적인 측면에서 한 세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즉시 해체를 하는 방법이 있고, 지연 해체, 연구 밀봉이 있는데, 즉시 해체는 허가를 받으면 바로 이제 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뭐 부지 활용 측면에서 가장 유리하겠죠. 지연 해체는 이 원자력 발전소를 해체할 경우에 이 방사성 물질이라고 하는 거는 가장 큰 특징이 반감기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반감기에 따라서 이제 방사능이 떨어지게 되는데, 이것을 이제 충분히 떨어뜨린 다음에 해체를 하게 되면은 훨씬 더 작업을 하기 수월하고, 작업자의 피폭이라든지 그 다음에 제염 필요성도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지연 해체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 지연 해체를 채택한 나라가 대표적인 게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일부 방사와 흑연을 처리하는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처분장이 미비됐다든지 이런 측면 때문에 이제 지연 해체를 하는 경우가 있고, 세 번째는 연구 밀봉이라 그래서 시설을 그 뭐 일부나 전체를 이제 내구성을 가진 물질로 밀봉을 하는데, 뭐 예를 들면 이제 그 시멘트로 밀봉하는 거가 대표적인 거겠죠. 근데 이제 연구 밀봉은 사실 해체를 하는 거가 경제성 측면에서 봤을 때 거기 부지를 재활용 목적으로 주로 해체를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연구 밀봉은 재활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 채택하기 힘든 그런 그 전략이 되겠고, 그래서 대부분의 나라들이 즉시 해체나 지연 해체를 채택하는데, 그 중에서도 대부분의 나라들은 즉시 해체를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해체 주요 공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1번부터 해체 계획을 세우고, 마지막에 부지 복원을 거쳐서 부지를 이제 개방하는 것까지 최종적으로 이르러야 이제 해체가 완료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보게 되면은 처음에 해체 계획을 세우게 되고, 이거를 이제 규제기관에 제출해서 허가를 받아야 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가장 주요한 공정 중에 하나가 바로 해결료 인출입니다. 그래서 해결료는 원자로 안에도 해결료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사용 후 해결료 저장 풀에도 이 해결료가, 사용 해결료가 들어있는데, 이 두 개의 해결료들을 다 인출해서 별도의 부지에 보관을 해야만 비로소 이제 해체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고리 1호기 같은 경우 해체를 하게 되면은 당장 그 사용 해결료를 둘 공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굉장히 그 중요한 그런 일이 되겠고, 일부 독일이나 뭐 스페인 같은 경우에 미처 그 사용 해결료 중간 저장 시설이나 같은 것들이 준비 안 된 경우는 사용 해결료 저장 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 해체하는 뭐 이런 식으로도 해체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방사능 측정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방사능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를 파악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방사능 오염이 심한 경우에는 이제 제염을 통해서 전체적인 방사능 균일을 낮추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은 이제 이것이 해체 전 단계의 그런 일들이 되겠고, 그 다음에 절단, 분해를 통해서 이제 진짜 해체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서 발생한 폐기물을 처리하고, 나머지 기타 비방사성 건물이나 시설들을 철거하고, 최종적으로는 이제 그 부지의 방사능 오염도를 낮춰서 다시 이제 이 부지를 새로운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진행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주요국의 해체 현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은, 전 세계 지금 뭐 숫자는 좀 변동이 있습니다만은 대략 한
8개 정도의 원전 중에 지금 가동 중인 게 449개고 연구 정지가 174개, 건설 중인 게 이제 55기입니다. 이 중에 보게 되면은 지금 현재 해체가 완료된 거는 전부 21개 정도가 되겠고, 그 중에 이제 미국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일본, 뭐 기타 나라들이 이제 일부, 독일 같은 나라들이 이제 일부 포함되어 있고요. 그 상용로를 갖다가 해체를 한 경험은 이제 미국만이 한 8개 정도를 현재 해체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그 미국 같은 경우 그 8개의 상용료를 포함해서 총 16개가 이제 해체가 됐는데, 우측에 보면은 그 부지 이용이 그 다음이 이제 결국은 이러한 부지 활용을 위해서 해체를 하게 되는데, 보면은 녹지로 하는 경우도 있고 발전소 부지로 쓰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미활용하는 경우도 뭐 있고 뭐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부지 이용이 어느 정도 필요하냐에 따라서 해체의 뭐 걸리는 시간, 그 다음에 해체 수준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독일 같은 경우 한 3개 정도를 해봤고, 일본 같은 경우도 이제 연구용 원자로를 그 해체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해체 시장을 한번 전망을 해보면은 주로 이제 지금 현재 해체 대상이 되는 원자력 발전소들이 원전 성장기에 이제 건설한 그런 그 원전들이 그 주로 해당이 되겠고요. 그래서 2020년, 2030년경에 가장 많이 해체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대부분이 주로 이제 EU나 북미나 일본 등 선진국에 주로 분포해 있는데, 이 해체 시장이 그 시장 자체의 규모는 뭐 상당하다고 할 수 있지만은 문제가 국가별 정책이나 원전 사업자의 재원 조달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착수 시기도 달라지고, 그 다음에 해체 실행까지 걸리는 시간도 달라지고, 그 다음에 그 아까 해체를 하게 되는 요인에서 봤던 것처럼 규제 측면이나 경제성 측면 외에도 정책적인 측면 이런 것들에 의해서 유동적이기 때문에 좀 그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일단 해체를 완료한 대표 사례로는 미국의 커네티컷 양키 발전소가 있는데, 이거는 한 30년 가동을 하고 이제 해체를 완료했고, 현재 최종 부지는 녹지로 활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해체 비용,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특이할 사항은 사용 후 해결료는 그 ISFSI라 그래가지고 별도의 사용 해결료 저장 시설에 현재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제 처음에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데서 해체가 진행됨에 따라서 맨 오른쪽에 녹지로 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국가별 해체 제도를 한번 알아보면은 그 주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민간 기업에서 주로 주도해서 하고 있고요. 이제 원전 사업자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해체 주체도 이제 민간이 주로 그 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해체 주체가 그 NDA라고 해가지고 공기업 공공기관이 하고 있고, 프랑스도 공기업, 독일은 이제 원전 사업자, 일본도 원전 사업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원전 사업자가 현재 해체 주체로 지금 현재 되어 있고, 각각 법령 근거가 있어서 이 근거에 의해서 해체에 필요한 자금을 그 확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해체 계획 및 기술 확보 현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그 현 정부 들어와서 그 원자력 정책의 변화가 시작이 됐고, 특히 이제 계속 운전을 안 하는 쪽으로 그 정책이 결정됨에 따라서 해체를 해야 하는 원전의 숫자가 이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존 현재 원전을 그 계속 운전을 하지 않고 신규 추진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제 원전을 점진적으로 감축한다는 정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이거에 바탕에서 보면은 이제 해체를 해야 되는 원전 숫자는 이제 늘어나겠죠. 그래서 설비 용량 거기서 보면 해체 대상 원전이 2017년에 고리원 1호기, 그다음에 지금 현재 뭐 감성 감사 때문에 그 갈등을 겪고 있는 월성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그 후속 호기들도 계속 운전을 하지 않게 되면 2023년, 24년, 25년, 26년, 그래서 20년에서 30년까지 그 한 10개 정도의 원전이 지금 해체 대상 원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그 해체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결국은 원자로 내에서의 해결료를 그 인출하고 그다음에 그 사용 해결료 저장 수조에 있는 사용 해결료를 별도의 시설에 보관해야지 이제 해체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현재까지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앞으로의 해체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단계별 요구사항을 보면은 이제 먼저 그 해체 계획서를 예비 해체 계획서를 제출 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그 원자력 발전소를 영구 정지를 하게 되고 그 이후에 이제 주민 의견 수렴을 해서 해체 계획서를 최종 그 확정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해체를 이제 실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게 되면은 고리 1호기와 같은 경우는 주민 의견 수렴 지금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해체 단계를 주요 해체를 단계를 구분해 보면은 준비 단계, 제염 단계, 절단 및 해체, 폐기물 처리, 부지 복원 이렇게 5개 단계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해체 준비가 관련돼서 보면은 여기는 이제 그 가장 그 엔지니어링 측면에서의 그 고급 인력 비중이 높은 그런 그 단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음을 하고 그 다음에 절단 및 해체가 이제 제음과 절단 및 해체가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고 그 다음에 이제 폐기물 처리, 부지 복원이 이루어지는데 전체적인 비용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나라별로 좀 차이는 있지만은 그 해체 설계, 해체 준비하는 단계가 전체 비용의 한 30% 정도, 그 다음에 제음 및 절단 해체가 30%, 나머지 40%가 폐기물 처리, 이런 식으로 이제 분포를 그 하게 됩니다. 주요 해체 공정을 그림으로 간단하게 알아보면은 먼저 그 해체 본 단계를 시작하기 전에 전체적인 방사능 오염 현황 조사를 이제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원자로를 절단하게 되고 이제 원자로도 이제 이거를 그 처분장에 어떤 식으로 보관하느냐에 따라서 이거를 그대로 가져갈지 아니면 절단을 해서 그 처분을 할지 그런 것들이 이제 결정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형 설비, 증기 발생기나 이런 것들을 이제 제거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대형 기기 외에 나머지 파이프라든지 컴포넌트들을 이제 기기 절단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스페인 조리타 원전에서 이제 진행됐던 거를 보여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그 해체를 하게 되면은 대략 방사성 폐기물이 한 8만 드럼 정도 지금 나오게 되는데 현재 우리나라 해체 계획에서는 대략 14,500드럼을 최종적으로 처분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8만 드럼을 14,500드럼으로 줄이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각 방사성 오염된 그 기기나 이런 것들을 제음을 통해 가지고 이제 방사능 준위를 낮춰서 그 폐기물 양도 줄이고 그 다음에 작업자의 피폭량도 줄이는 이런 일들이 이제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구조물 해체, 특히 이제 원자력 원물 해체가 이제 가장 까다로운데 이거를 이제 폭파하는 방법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잘라내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최종적으로 부지 복원이 되는 건데 그 앞에서도 그림에서 봤던 것처럼 처음에 이제 원자력 발전소가 있다가 해체가 진행되면서 점점 이제 주요 건물들이나 이런 것들이 해체가 되고 최종적으로는 이제 그 부지 복원이 원 상태로 이제 부지가 복원이 되는 그런 그 상태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해체 추진 계획을 보게 되면 이제 고리 1호기가 지금 이제 2015년 6월에 영구정지 권고가 돼가지고 그 결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1호기 해체를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이 트랙 레코드입니다. 즉, 그 해체 기술 자체는 사실 굉장히 오래전부터 해왔기 때문에 그 뭐 과거의 기술과 현재의 기술을 섞어서 쓸 수 있지만은 중요한 거는 방사성 환경 하에서의 작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그 실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기업들은 이제 이런 그 실적이 없기 때문에 해외에
진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고, 그래서 이제 그 고리 1호기를 통해서 이런 트랙 레코드를 좀 그 우리가 확보하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지만 사실 어, 그렇게 이 부분이 잘 진행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월성 1호기 관련돼서 현재 감사원 감사 지금 뭐 그 결정된 감사 결과를 가지고서 지금 뭐 검찰 또 수사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앞으로 변동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이제 해체 비용이 보게 되면은 대략 전 세계적으로 평균 한 6,600억 정도로 산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일본처럼 많이 적립하는 나라도 있고 스웨덴처럼 굉장히 적게 적립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략 한 중간 정도의 평균 정도의 그런 그 해체 비용을 적립을 해왔는데 특이한 거는 2017년에 한 1,000억 이상 늘었고 그 다음에 2019년에 또 한 1,000억 이상 늘어서 최근에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체 추진 현재 고리 1호기 관련돼서의 그 추진 전략을 보게 되면 해체 방식을 지금 즉시 해체하고 점진적 해체를 추가해서 하는 걸로,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고리 1호기에서 우리가 해체 경험을 좀 축적을 하자. 그래서 이제 그 최초 해체 원전인 고리 1호기에서는 즉시 해체를 하기는 하지만은 전체적인 스케줄은 그렇게 그 가능하면 단축하는 식이 아니라 가능하면 기술 개발을 통해서 기술을 확보하는 식으로 접근을 하자는 걸로 결정이 됐고요. 부지 복원은 이것도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부지 복원을 그 완전히 그 접근 가능 농도가 그 주변의 일반 부지하고 동일하게 하는 그린필드하고 그 다음에 산업용 부지 수준인 브라운필드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현재 고리로기에 대해서 이제 브라운필드 수준으로 해서 이제 거기를 향후에는 어떤 산업용 부지로 쓸 수 있겠다라는 식으로 접근을 지금 그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전체적인 고리로기 해체 사업 주요 일정을 보게 되면은 연구 정지가 2017년 6월에 됐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인허가 사를 신청해 가지고 주민 공청회가 진행 중이고, 이제 이거를 가지고서 이제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승인을 받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그 해결료를 반출하게, 사용 해결료와 이제 원자력 내에 있는 해결료를 이제 반출하게 됩니다. 그러고 사용 해결 반출이 이제 한 3년 정도가 걸리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반출을 시작하려면은 이러한 사용 해결료가 갈 곳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아직 그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빨리 결정이 안 되면은 또 뒤로 미뤄질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2025년 이후에 이제 철거를 하게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최종적으로 부지 복원까지 거치게 되면은 처음부터 해서 대략 한 10년, 그 영구정지부터는 지금 한 15년 정도가 이제 걸리게 지금 그렇게 그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이제 원전 해체에 대해서 정의부터 해서 정책, 그 다음에 우리나라 고리 1호기와 관련된 현황,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 강의는 요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